안녕하십니까. 통진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조봉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통진고 1학년 과정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필수 이수 학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적 처리 방식과, 그리고 여섯 번째 성취도 및 석차 등급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계열별 과목 선택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대입 전형 4년 예고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기존의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는 졸업하는 요건이 학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했으면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마찬가지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기준은 유지가 됩니다. 네,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요. 추가된 게 있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지 졸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가 174학점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18학점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전부 충족을 했을 때, 그럴 때 졸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수업이 종료되기만 하면 바로 이수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과목 수업의 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업 성취율을 40% 이상 충족을 했을 때, 그럴 때 과목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이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학생 개별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기존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동일한 시간표를 가지고 수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개별적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시간표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시간표가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 고교 학점제에서 달라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 192학점을 이수했을 때 졸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교과가 174학점이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18학점입니다. 그래서 교과에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는 과목들이 있죠. 그 과목들이 전부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에는 보통 교과가 있고, 그리고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문 교과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또는 특성화고 이런 학교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7차 일반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에게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문 교과는 생략을 하고 보통 교과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교과에는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대부분 공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일반 선택이고, 두 번째 진로 선택, 그리고 세 번째 융합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교과별 학문 영역 내에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별로 심화 학습을 하고 또는 진로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한 과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융합 선택은 실생활에서 체험 및 응용과 적용 능력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는 융합적인 주제를 학습하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자율자치 활동이 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배에 해당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봉사활동이 별도의 탭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대신 봉사활동이 자율자치활동 그리고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같이 흡수돼서 함께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우리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 보면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필수 이수 학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런 학점입니다. 그래서 자, 교과군별로 학점이 다른데요. 우리 국어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 교과는 필수 이수 학점이 8학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통국어 1과 공통국어 2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학점이 전부 각각 3학점씩입니다. 그래서 6학점이 되는 거죠. 자, 1학년 때 6학점을 이수했기 때문에 자, 2학년이나 3학년 때 부족한 2학점만큼을 더 추가로 채워줘야 됩니다. 자, 잠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지금 1학년 때 공통국어 1과 공통국어 2를 각각 3학점씩 배울 겁니다. 자, 그럼 6학점이 일단 이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2학년 때 들어가 보면 문학이 4학점짜리가 있고 화법과 언어가 또 4학점이 있습니다. 자, 3학년 때 봤더니 독서와 작문이 4학점이 있고 독서 토론과 글쓰기가 또 4학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수강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때 6학점만 이수했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추가적으로 학점을 또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을 한번 봐볼까요? 자, 수학도 같은 방법으로 자, 수학도 마찬가지 필수 이수 학점이 8학점입니다. 자, 근데 편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미 8학점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만으로도 필수 학점을 다 채웠습니다. 자, 거기다가 2학년 때 대수,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실용 통계 등등의 과목들을 추가로 배우기 때문에 마찬가지 수학도 필수 이수 학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영어 같은 경우 필수 이수 학점이 8학점인데 자, 1학년 때 공통영어 1, 공통영어 2가 있죠. 자, 몇 학점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통영어 1과 공통영어 2가 3학점씩에서 6학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2학점이 부족하죠. 자, 하지만 2학년 때 영어 1 그리고 영어 2를 배우고 3학년 때 영어 독해와 작문 그리고 심화 영어를 또 추가로 배웁니다. 자, 그러면은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 한국사부터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 체육, 예술 교과들,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까지 모든 과목들이 다 편제표에 나와 있는 그 과목들을 성실하게 이수만 잘하면 충분히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육과정 편제표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에 해당되는 과목들입니다. 자,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의 과목들이 있죠. 자,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1학년 1학기에 공통국어 1부터 시작해서 전부 과목이 원 과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학년 2학기 때는
2 과목으로 전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1학년 1학기에 지금 음악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자, 이 학생들은 1학년 2학기 때는 미술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1학년 1학기 때 미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1학년 2학기 때 음악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1학년 1학기 때 지금 정보를 배우고 있죠. 1학년 2학기 때는 기술 과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학년 과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학년 1학기 때 문학부터 대수, 영어원, 스포츠생활1, 그리고 일본어 이런 과목들을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하게 수강을 합니다. 자, 2학기 때로 가면 문학이 화법과 언어로 바뀌게 되고 대수는 미적분 1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영어원, 스포츠생활1은 다 2 과목으로 바뀌고 2학년 1학기 때 일본어를 배우는데 2학기 때는 한문으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에서 대수라는 과목이 좀 낯설은데요. 이 대수라는 과목은 여러분들 선배에 해당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 1에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은 수학 2에 해당되는 그러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에 개별 선택, 개별 학생 선택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자, 2학년 1학기 때는 매체 의사소통부터 인공지능 기초까지 총 12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 12과목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2학년 2학기 때도 마찬가지 13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 13과목 중에서 마찬가지 4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목들을 수강할 때 될 수 있으면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지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배들로부터 과목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리고 5, 6교시에 실시하는 체육관에서 실시하죠. 부스 멘토링 활동을 또 할 겁니다. 자, 그런 데서 선배들로부터 과목 정보를 잘 얻어서 본인의 진로라든지 성향에 맞는 그러한 과목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학년 과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학년 때는 1학기 때 독서와 작문부터 시작해서 생태와 환경까지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2학기 때는 독서 토론과 글쓰기부터 진로와 직업까지 이러한 과목들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자, 3학년 선택 과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학과 영상부터 공학, 커뮤니케이션까지 총 14과목입니다. 자, 과목이 상당히 많죠. 자, 이 중에서 또 4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언어생활 탐구부터 소프트웨어와 생활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또 4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내후년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3학년 선택 과목까지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살펴보니까 여기 과목별로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자, 어떤 과목들은 빨간색 과목이 있고 또 어떤 과목은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습니다. 자, 빨간색 과목들은 우리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록색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자, 파란색은 융합 선택 과목이고요. 자, 그리고 보라색이 나오는데 이 보라색은 융합 선택 과목들 중에서 사회 그리고 과학 이 과목에 해당되는 융합 선택 과목들입니다. 자, 이 과목들은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자, 3학년 2학기에 보니까 여행 지리부터 융합과학 탐구까지 총 9개의 과목이 있죠. 자, 이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체육이라든지 미술, 그리고 음악,
이러한 과목들 스포츠 생활이나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그리고 미술과 매체, 미술 창작, 그 아래쪽에 있는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이러한 과목들, 예체능 과목이라든지 혹은 교양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택 과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선택할 과목들입니다. 자, 당장 오늘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다음 주부터 수강 신청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그때 신청해야 되는 과목들입니다. 총 12과목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죠. 자, 5단계 성취도도 나오고 그리고 5등급제로 등급도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자, 2학기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자, 마찬가지 13과목 중에 4과목을 선택합니다. 자, 5단계 5등급으로 나오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과목,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라는 과목은 교양 과목입니다. 그래서 패스, 페일 이렇게만 성적이 처리가 됩니다. 자, 3학년 과목도 있습니다. 자, 3학년의 1학기에 해당되는 과목들 좀 전에 봤었죠. 14과목 중에 4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5단계 5등급으로 성적이 산출이 되겠죠. 자, 3학년 2학기 과목 같은 경우는 13과목 중에 4과목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5단계 5등급으로 성적이 처리되는 4과목이 있고 3단계로만 성적이 처리되는 9개의 과목, 즉 사회, 과학에 해당되는 융합선택 과목이라고 그랬죠.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3단계로만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적이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들, 우리 좀 전에 교과 구조에서 살펴봤을 때 1학년 때 배웠던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이 전부 보통 교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석차 등급이 5등급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취도 마찬가지 A부터 B, C, D, E까지 해서 성취도가 5단계로 그렇게 또 표시가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에 해당되는 과목이기도 하면서 절대평가에도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 9과목이 있다 그랬죠. 그 과목들은 A, B, C, D, E 성취도로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과목들인 거죠. 자,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과목들은 A, B, C 3단계로만 성취도가 표시가 됩니다. 자, 교양 과목은 P로만 표시가 되는 그러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취도 5단계와 성취도 3단계가 어떠한 성취율에 따라서 표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취도 5단계짜리 과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성취율이 90% 이상일 때, 그럴 때 성취도 A가 나옵니다. 자, 성취율이 80% 이상이 되면 그럴 때 B가 나옵니다. 자, 70% 이상이면 C가 되고 60% 이상이면 D가 되는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60% 미만은 전부 E라고 표시되는데, 자, 여기에서 40% 이상일 때만 E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성취율이 40%를 넘지 못할 때, 즉 성취율 40% 미도달했을 때, 자, 그럴 때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이수를 했을 때만, 그럴 때만 성취도 2가 부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 탐구 실험과 그 다음에 체육, 예술 교과군에 해당되는 성취도는 3단계로 나옵니다. 자, 80% 이상일 때가 A가 되고 60% 이상일 때 B가 나옵니다. 자, 40% 이상일 때만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위와 동일합니다. 성취율이
40% 미만이 되면 그럴 때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반드시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성취도 C를 부여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석자 등급 분포를 보겠습니다. 자, 1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상위 10% 이하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2등급은 상위 34% 이하가 됩니다. 자, 3등급은 상위 66% 이하가 됐을 때 3등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등급은 상위 90%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등급이 100%까지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계열별로 과목 선택하는 그런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자료들은 전부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언어 문학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련 학과를 한번 볼까요? 자, 국어 국문학과부터 통번역 학과까지 이러한 학과들이 언어 문학 계열에 해당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언어 쪽이기 때문에 국어 과목과 영어 과목 이쪽에서 주요 과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2외국어 같은 경우 해당 언어별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어일문학과면 당연히 일본어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중어 중문학과면 중국어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중국어는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과목 같은 경우 자, 공동교육과정이나 또는 소인수 강좌를 통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소인수 강좌는 우리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소인수 강좌가 개설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럴 때는 공동교육 과정이 좀 더 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되니까 이 공동교육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이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학 계열을 보겠습니다. 학과는 사학과부터 고고미술사학과까지 이러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사회 과목에서 주요 과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국어 과목도 몇 과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회가 좀 더 비중이 크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과목을 다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중에서 학과하고 관련이 있는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경제 계열을 보겠습니다. 자, 경영경제 계열에 경영학과 그리고 경제학과 등등 관광경영학과까지 이러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에서 경제학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경제학과는 우리 권장 이수 과목에 미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2라고 나와 있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을 차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해서 이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제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미적분이 권장 이수 과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미적분 1 같은 경우 물론 당연히 권장 이수 과목인데 우리 학교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미적분 1을 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미적분 2, 이 과목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도 사회 과목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언론 광고 계열 보겠습니다. 자, 관련 학과가 되게 많습니다. 자, 신문 방송학과부터 미디어 광고 학과까지 자, 많이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언론 광고
국어 쪽에 해당되는 과목들과 사회 쪽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아무래도 주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 외국어 같은 경우 해당 언어별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다 하면은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 계열 보시겠습니다. 자, 심리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회과학 계열 학과들은 사회 과목이 아무래도 주요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어 쪽과 그리고 기술과정 쪽에서도 몇 과목이 보이네요. 자, 참고하셔서 선택을 할 때, 선택 과목을 신청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학 행정계열 보겠습니다. 자, 법학과부터 행정학과,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국제관계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자, 사회 과목이 당연히 주를 이루겠고요. 그리고 국어 쪽도 관련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컴퓨터 계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공계열 학생들이죠. 자, 멀티미디어 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과 등등, 컴퓨터 공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공학이란 말이 있네요. 우리 공학과, 학과 이름에 공학이란 말이 붙으면 물리학이 주요 권장 과목이다. 권장 이수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진로 선택에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가 있는데 이 두 과목이 과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 2 과목을 두 개로 쪼개서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로 이렇게 쪼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전자 전기 계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련 학과로는 기계공학, 그리고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등등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도 공학이란 말이 있죠. 자, 공학이면 물리학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우리 물리학 2를 두 개로 쪼개놨다 그랬죠. 역학과 에너지가 물리학 2의 첫 번째 과목, 전자기와 양자, 이에 물리학 2의 두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수학 과목도 마찬가지 기계전자 전기 계열이면 수학 과목도 주요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도 관심 있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공지능 기초라는 게 있죠. 자, 인공지능이 요즘 많이 떠오르는 어떤 트렌드가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과목들도 같이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 토목, 도시, 환경공학 계열 학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건축학과부터 건축공학과, 그리고 환경공학과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공학이란 말이 많이 붙어 있죠. 자, 공학이란 말이 붙으면 물리학이 기본적으로 주요 과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역학과 에너지 이런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과, 그리고 과학 과목이 주요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과목을 보니까 자, 지리 쪽이 있네요. 자, 세계시민과 지리, 그리고 한국지리탐구, 도시의 미래탐구, 여행지리 이러한 과목들이 지리 과목들이죠. 그래서 지리 과목들도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가 보입니다. 자, 인공지능 과목들도 여기서는 주요하게 다루는 그런 과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재료 에너지 화학공학 계열 보시겠습니다. 자, 관련 학과로는 자, 신소재공학, 그리고 산업공학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물리가 주요 과목이 되겠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 과목들이 주요 물리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화학공학과를 생각한다 하는 학생이면 당연히 화학도 주요 과목이겠죠. 그럼 화학이라든지 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자, 이런 과목들이 또 주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농림수산 계열을 보시겠습니다. 자, 농업생명과학부터 식품생명공학과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공학이란 말이 들어가면 물리는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 과목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학과들입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 대수, 미적분 1, 확률 통계, 미적분 2, 기하까지 저희가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거의 대부분 다 수강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도 주요 과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초과목입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들 마찬가지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계열별 과목 선택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입전형 4년 예고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럼 26학년도에 2학년이 되죠. 27학년도에 3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28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4년 전이죠. 중학교 3학년 2월 말까지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2월 말까지, 자, 그때까지 해서 교육부가 대입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대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수능 변경 사항이라든지 학생부 반영 방법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1학년 8월 말까지 해서, 자, 지금 1학년 5월 달이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자, 1학년 8월 말까지 해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주요 내용으로는 대입전형의 원칙을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전형별 기본사항이나 지원 자격, 전형 일정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해서 즉 1년 10개월 전이 되겠습니다. 자, 각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자,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항들이 다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부터 지원 자격,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전형 요소 또는 반영 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등등이 다 나온다. 그래서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자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우리 검색 포털들이 많죠. 여러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음 등등 많은 구글 검색 포털에서 자, 각 대학을 검색하시면 그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4월 말까지 해서 우리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에 해당되는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자, 모집 요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입전형 시행 계획이 있죠. 자, 이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확정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모집 인원이나 확정된 전형 일정 그리고 전형료 등등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3학년 학생들은 이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해서 대입 준비를 하겠죠. 자, 2학년 학생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8월 말까지 해서 한 6개월 전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대학별로 정시 모집에 해당되는 모집 요강을 또 발표를 합니다. 마찬가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정시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구체화시키고 확정시킨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입 준비 그리고 선택 과목을 신청할 때 수강 신청을 할 때 좀 더 참고해서 좀 더 본인의 성향이나 진로에 맞는 그러한 과목들을 선택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